가업성기 전략으로 500억 이상의 세액 절감 솔루션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용돈이나 생활비, 학비, 선물 등 가족 간에 계좌이체할 일이 많죠. 그런데 이 계좌이체가 잘못했을 때는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증여로 보게 되면 당연히 증여세를 청구를 하겠죠. 대표님 입장에서는 생활비를 이체했을 뿐인데 이게 나중에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이체한 이 돈을 증여로 볼까요? 자, 우선 가장 흔한 배우자 이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계좌이체 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 보통 가정에서 누군가는 생활비 관리를 하죠. 근데 대표님들이 직접 하실 리는 없고 사모님이 하시거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맡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이유는 최근에 물건을 구입한다거나 그럴 때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매장에서 많이 구입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 온라인에 좀 익숙한 자녀들한테 생활비를 주고 좀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맡기시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 자녀에게 입금을 하죠. 그리고 당연히 그 돈은 생활비로 쓰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체할 때는 이걸 기억하지만 상당 시간이 지났을 때는 기억이 어려워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말씀드리지만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10년치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전에 썼던 돈을 기억할 리가 만무하죠. 자,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부모님께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이 있네요. 이거 증여받은 거 맞죠? 자, 증여받은 게 아니라면 증거를 제출하세요. 자녀하고 거래한 거는요, 이 책임 입증이 납세자 쪽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확실하게 증여가 아니라 어디 어디에 썼습니다 하고 소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대표님들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 그런 것은 그때그때 따로 메모를 꼭 해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하고 통장 거래한 거는 다 증여세가 과세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늘상 말씀드리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치료비, 부의금, 혼수용품 이런 것들은 과세 대상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도 표시를 해뒀지만 혼수용품인데 수억 원을 해줬다? 네, 이런 것은 좀 사회 통념상 인정받기가 어렵겠죠.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 생활비를 자녀가 관리한다. 반드시 통장 내역에 기록을 해두시기를 바라고요. 실제 제가 요번에 영상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도 저희 엄마가 고가의 가전제품을 살 때는 저한테 대신 구매를 해달라고 그러고 제 통장에 돈을 넣어주셨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은 내가 기억을 하지만 8년, 9년 시점에서 소명을 해야 된다면 내가 이거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에게 중요한 게 모두 다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면제라는 게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면제 한도가 있는데요. 금액은 우선은 배우자 간에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6억 원까지는 면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10년간 합산을 해요. 10년 합산. 따라서 지금 2022년 10월 27일입니다. 자, 이날로부터 10년 전 거를 합산을 한다는 의미예요. 자, 오늘 배우자에게 제가 6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10년 안에 또 받은 게 있나 쭉 봅니다. 봤더니 9년 8개월 전에 9년 8개월 전에 1억을 받은 게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0년을 합산하니까 이 1억과 6억이 합산이 되겠죠. 그럼 저는 7억을 증여받은 게 됩니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7억을 증여받은 게 되고 6억이 공제가 되겠죠. 그리고 1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부부간에는 10년간 합산해서 6억까지는 공제를 해준다. 공제를 그때그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6억 공제를 받았다면 2032년 10월 27일 날은 자, 이게 합산이 안 되겠죠. 자, 특히 직계 존속, 우리 자녀들한테는 이 10년 단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0, 10, 20, 30. 미성년 자녀는요, 2천만 원까지거든요. 자, 2천만 원, 20에서 30, 5천, 30에서 40, 5천. 그럼 벌써 1억 4천을 증여해 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미리 해준 거는 또 투자가 되니까요. 돈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결혼 시점에 주택 구입을 할 때 갑자기 도와주시면 이것은 증여세가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 되겠죠. 직계 비속, 위로, 비속은 위에요. 존속은 아래고, 비속 부모님이 되겠죠. 5천만 원까지는 10년간 합산해서 공제를 해주고요. 자, 그 외에 친족이 있어요. 친족. 요거는 좀 많이 활용을 안 하시는데, 네, 그 외에 친족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실제로 저희도 대부분 대표님들이 이제 증여, 기증여가 많은 경우에 또 추가 증여를 해주는데 이 증여세 낼 돈까지 또 해주게 되면 그 누진 세율 구간이 올라가다 보니까 작은 금액인데도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 구간이 보통 이제 30억이 넘어가면 50% 구간이니까 이런 경우는 뭐 추가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세 낼 돈은 뭐 고모나 뭐 삼촌이나 뭐 이런 쪽에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 1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1억을 해준다고 하면은 1천만 원 공제 9천에 대해서 10%니까 상당히 낮은 세율이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봄직합니다. 또 활용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위 며느리죠. 네, 사위 며느리. 사위 며느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공제는 똑같이 직계 비속으로 해서 5천만 원을 해주죠. 그런데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지금 다 10년 합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위 며느리는 5년 합산입니다. 여기서 5년은 누진 공제할 때 5년은 아니고요.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상담 진행했던 건 중에서도 이렇게 걱정하시는 대표님이 있었는데 주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주택을 양도를 할 것이냐, 증여를 할 것이냐. 그런데 증여 구간이 너무너무 높으신 거예요. 40% 구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택은 좀 며느님을 활용을 했습니다. 며느님한테는 증여해 주신 게 없으시니까. 자, 그리고 왜 좋았냐면 상속이 발생하면 10년 합산하는 게 아니라 5년만 합산을 하기 때문에 연세가 좀 많으신 회장님들은 손주도 5년입니다. 또 며느님, 또 사위님 적극적으로 좀 증여에, 사전 증여에 활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국세청은 마음대로 계좌 조회가 가능한 건가? 걱정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임의로 그렇게 남의 거를 볼 수 있지는 않아요. 아무리 국세청이라고 하더라도 조사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한 승인을 받은 후에 요청을 할 수 있고요. 지난 영상에 다뤘던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물론 이제 정보는 쌓여 있죠. 그래서 의심 거래가 있을 때, 국세청 측이 세무조사할 때 그쪽에다가 이제 동의하에 자료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공부한 이유는 사실 이 세무조사라는 부분 때문에 공부를 했죠.
세무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이제 현금 거래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동산이나 주식, 아까 왜 주식 조사는 한다 그랬잖아요. 취득 후에 나오는 자금 출처 조사. 아까 세무조사 받았다는 그 사모님도 요것 때문에 받으셨던 것 같아요. 주식 취득. 자, 요 경우는 보통 3년치 계좌이체를 내역을 본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업장 세무조사인데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매출에 대한 누락이 의심스러울 때, 자, 이럴 때는 5년간 계좌이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해요. 주변에서 세무조사 받은 중에서 가장 크게 좀 뭐라 그럴까요? 세금이 나온 케이스가 좀 이 케이스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년치를 보니까 1년치가 아니라 그래서 대표님들 특히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돼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좀 주의하셔야 될 세무조사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저도 이제 대표님들이 연령이 있으시다 보니까 부모님 상속이 발생한 케이스가 꽤 많으신데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 이유는 일단 기간이 너무 길어요. 10년. 10년간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의 거래가 부모 자식 간의 거래인 경우는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세무조사는 10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연세가 있으시다 그러면 매번 이 거래되는 것에 대한 거는 꼼꼼하게 기록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의 10년간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하고요. 여기서 그 대상자는 자식뿐만 아니라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 모두 다 해당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기 9년 전에 자녀 명의로 5억짜리 부동산을 구입을 해주셨어요. 신고 안 하시고. 자, 이런 경우에 상속이 발생하면 10년치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9년 시점에 해준 것에 대해서 이때 안 낸 증여세, 가산세 이런 부분 또 다시 또 상속세 할 때 얘를 다시 합산을 했죠. 그러면 이때 또 상속세, 가산세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략 5억짜리를 신고 없이 증여를 해주셨다면 추징되는 세금 역시 5억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모르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10년 안에 상속이 발생을 한다면 반드시 소명을 해야 되고 못하면 그때 가서는 지금 내야 될 세금의 2배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상속 재산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청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요. 저희도 세무조사 받으시는 대표님들 의뢰 들어오는 거 보면 일반 그 관할 세무서는 조사 자체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부드럽다 그래야 되나요? 좀 서로 간에 좀 많이 봐준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소통이 좀 되고 덜 힘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지방청조사는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일단 기간도 길고 조사 나오는 조사관들도 많고 또 조사관들이 일반 세무서 조사관들보다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보는 것 같아요. 자본거래 이런 것도 일반 세무서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안 보는데 청조사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상속 자산이 50억 원 이상인 대표님들은 우리 자녀들은 청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대표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자녀분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원망 아닌 원망을 꽤 많이 하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냐면요. 청조사 받으면 힘든 것도 있지만 이게 금방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이제 1년 동안 고생해서 소명하고 뭐 세금 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상속재산가액이 30억이 넘는 경우는 세무조사 이후에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을만 하면 또 뭘 소명을 하라고 나온대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대표님들 중에서는 내가 나 죽은 다음에까지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으세요. 진심은 아니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억 이상, 30억 이상, 요 50억, 30억은요. 피상속인의 모든 자산을 다 합산해요. 회사가 있으시면 대부분 다 이 금액을 초과하죠. 비상장 회사는 상속 당시의 시점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 회사가 상속 일어나기 직전에 좀 이익이 많았어. 주가 뭐 1.5배 뛰는 거 잠깐입니다. 우리 회사가 그렇게 가치가 높아? 세법상 가치입니다. 네, 세법상 가치는요. 직전 3년 손익, 현재의 자산을 보는데 직전 1년이 50%를 봐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익이 많다? 내년 주가 확 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올해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냐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해놨으니까요. 영상 하나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놓으세요. 연말 결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 준비할 거기 때문에 꼭 체크해 놓으시고 내 재산이 상속재산이 30억, 50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30억만 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대표님들, 아니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힘들게 하면 네, 우리가 금방 일어난 일은 다 기억을 해요. 이게 이제 오래되면 기억을 못하는 거고 특히 자녀들은 모르죠. 대표님이 어디다가 이체를 했는데 그게 어떤 용도로 했는지 자녀들이 모른다면 고스란히 자녀가 사전 증여 받은 걸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 이체를 하실 때 반드시 필히 메모를 남겨놓으셔야 돼요. 수첩에 적어 놓으신 거 상속 시점에서 못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계좌 이체할 때요. 거기 메모란이 있습니다. 메모란에다가 반드시 뭐 생활비면 생활비, 뭐 안마기 구입 뭐 이렇게 적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자녀들한테 아니면 대표님들 통장에다가 직접 적어 놓으세요. 볼펜으로. 자, 오늘은 가족 간의 계좌 이체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영상 준비하면서 저도 항상 느끼는 게 천석고는 천가지 걱정, 만석고는 만가지 걱정.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현명하게 속담을 만들었을까요?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걱정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두고 잘 준비한다면 지혜롭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에서 이런 부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영상 밑에 상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블로그 운영하니까 영상 하단 블로그 링크 클릭하셔서 좀 천천히 읽으시면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결산 관련해서 올리게 될 거예요. 지금 결산 시즌인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내년 5월에 개인 소득세가 달라지고요. 또 우리 3월에 법인세가 달라집니다. 대표님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승계를 잃은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